안녕하세요. 더란성형외과 조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건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중에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부위, 시술되는 부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복부 지방 흡입. 복부 쉽지 않습니다. 복부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원장님들은 복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하면 할수록 복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흡입하는 부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끝부터 발까지 뭐 하려면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흡입을. 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복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새 그 복부 지방 흡입에서 이제 몇 가지 이슈되는 것들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 요새 인터넷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직각허리라고 그러나? 그 직각허리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확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쫙 요새 사진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리한 요구다. 원래 체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 더라인의 철학은 뽑을 수 있는 지방은 뽑고 뽑을 수 없는 데는 보존하는 게 우리 철학인데 그렇게 엣지를 만들어 놓으려면 무리한 흡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그 더라인에 오시는 고객분들의 빈도를 보면 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그렇죠. 가능해요. 원래 그런 체형인 분들. 예를 들면 이 복강 쪽에 골격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전형적으로 내장 지방이 적어요. 내장 지방이 적어야 돼요. 1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하 지방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한테 그렇죠. 적절하게 이 룸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폭을.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위에서부터 점점 더 많이, 또 아래서부터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이제 허리를 그냥 확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한 면만 하면 안 됩니다. 옆구리가 있으면 옆구리 한 면, 그다음에 이쪽에 앞쪽에 한 면, 그다음에 뒤쪽에 한 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3면을 270도. 그렇죠. 270도 10도 정도를 해야 원래 아름다운 라인이었던 분이 조금 더 보강되는 거죠. 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확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할 수 있는 이제 한계 최대치까지 우리가 이제 허리 라인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원래 탄력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렇죠. 지방도 적정량 있어야 하고. 적정량 있어야 하고. 근육도 좀 발달돼 있어야 하고. 세 개가 맞아야 아름다운 라인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요 라인이 조금 어렵다는 거 고객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심하게는 요새 이제 그 포토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녀서 고객님들이 좀 혼돈스러우실 것도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현실적인 게 아닌데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땐 조금 곤란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전사진이랑 후사진이랑 다른 분이에요. 맨날 보니까 그게 그냥 쉽게 이게 딱 보이거든요. 저희 그런 경우도 있더라.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 거고 실수였을 거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이 바디라인을 무조건 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적정한 선에서 기대치를 갖고 수술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엣지 라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뺀 지방을 힙과 골반 쪽에 이식을 조금 그렇죠. 하면 라인이 더 깊게 맞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비율이에요. 상체와 하체의 비율, 그다음에 무게중심 혹은 높이가 어디가 제일 자연스러운지 그게 따라서 사실 우리가 남을 관찰할 때, 스스로 관찰할 때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빼달라. 나는 울퉁불퉁해지든 처지든 나는 괜찮다. 다 빼달라.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흡입 후에 사실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정도까지일지 몰랐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항상 원래 피부 조직과 지방 조직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가 있고 이 전에 우리의 마음과 그다음에 A라는 이벤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을 우리는 미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는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되게 높은 정신적인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지방을 많이 뽑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그것도 불쌍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의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고객님들 보면은 각서 쓰시겠다 막 이제 이러시는데 20년 이상 정말 수만 케이스를 하시는 원장님 그 경험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들 어쨌든 항상 적정한 양을 뽑자. 그렇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가끔 내장 비만형인데 복부 흡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네. 좀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냥 그렇죠. 흡입 충분히 하고 원장님 전문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 네. 해야죠. 근데 이제 고객님들은 지방 흡입하고 다이어트하고 이제는 조금 아세요. 관련이 없다는 거를. 흡입은 바디의 비율을 바꾸는 거고 그렇죠. 다이어트는 우리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계산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제는 지식적으로는 이제 많이 아세요. 그럼요. 하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은 흡입만 하면 이것까지 같이 고쳐질 것 같은 마음이 그렇죠. 드시거든요. 그래서 흡입은 흡입대로 하고 라인은 비율은 바꿔놓고 그리고 체계적인 다이어트 하면 참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 때문에 내장 지방형인데 흡입으로 해결하려고 오는 분이 흡입을 했다가 내장 지방이 해결되지 않는 그 경험 때문에 사실 라스트 다이어트가 네.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여성은 남성하고 다르게 바깥쪽 지방이 발달되어 있는 네. 경우가 많아요. 남성은 반대로 내장 지방형이 많으나 요즘에는 식습관, 음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도 내장형 비만과 외부의 지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흡입으로도 모양이 좀 나올 수 있고 동기를 얻어서 라스트 다이어트에서 한 10kg, 20kg 감량하면 건강도 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흡입만 가지고는 그 내장 지방은 해결할 수 없고 사실 내장 지방이 엄밀하게 말하면 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밀하게 건강상 내장 지방이 더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수술을 먼저 하든 다이어트를 먼저 하든 순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네. 뭐가 중요합니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꼭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복부 흡입 재수술을 좌지우지하는 몇 가지 요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꼭 복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복부 지방 흡입의 재수술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첫 번째 수술입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한 층의 유착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착이 만들어지게 되면 재수술할 때 되게 힘들어요. 관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게 이제 막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보통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위쪽 피부에 있는 지방을 일부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근막에 있는 지방을 일부 남겨놓고 요 사이에 지방을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착은 어디 생기나요? 지방과 지방층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지방과 지방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피부 밑이나 근육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이 근육과 지방이 붙거나 근육과 피부가 붙어버리는 이런 엉뚱한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너무 힘들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수술도 잘하는 더 라인에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느 정도 탄력이 잘 유지되는 분들이 재수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술의 이제 상태, 네. 두 번째 이제 피부의 탄력, 세 번째 남아있는 지방의 양 이런 것들이 복부 재수술의 결과를 많이 좌우합니다. 이제 복부 재수술인 경우에는 대체로 조금 더 뽑아서 해결되시는 분들보다는 과도하게 뽑아서 표면이 많이 울퉁불퉁해져 있고 한 분들이 뺄 때 빼고 채울 때 채우고 이식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많이 그 울퉁불퉁해지면 거의 1년 걸립니다. 1년 치료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뽑아서 재수술했을 때 결과가 좋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재수술인 경우보다는 조금 라인 더 다듬고 이런 분들은 결과가 참 좋죠. 요새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방 흡입하고 나서 배꼽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어지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세로로 길어지게 하는 술기가 따로 있습니다. 배꼽을 길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지방 흡입하고 나서 모든 분이 되는 건 아니고 피부에 탄력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하고요. 피부가 너무 처지신 분들은 흡입하고 나서 세로 배꼽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절개를 해서 배꼽 성형을 해서 이제 세로로 조금 예뻐지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흡입 중에 레이저로 탄력 치료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꼽을 길게 하는 시술을 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하셔야죠. 오늘 저 복부 지방 흡입에 좀 궁금하신 점 한두 가지만 짚어봤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